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하상 변호사한테 누구십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감치합니다. 좀 뭐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감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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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이 판사가 어떻게 저렇게 감정을 들여서 이하상 변호사를 감치한다고 했을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똑같이 감시합니다. 그 했던 그 변호사 2명이 지금 감치됐나요? 감치 안 됐습니다. 이하상 변호사하고 박세연인가요? 뭐 그 두 변호사가 감치 결정이 났는데 아직도 감치 결정 안 하고 구치소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는 열받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 있던 노조원이냐? 그거 진짜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정에서 그 4천여 명이 노조원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노조인지는 모르지만 특정 인물을 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선량한 국민, 그 사람들이 선량한 국민입니까? 정말 와, 정말 난 열받아. 그래서 23년을 줬어요. 자, 2월 19일 날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서 체포하고 구속시킨 거 재판에서 풀어줬습니다. 직위원 판사는 구속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직위원 판사는 풀어줬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다른 이진관이가 감옥에다 넣는 거 아니에요. 내란 특별재판소에서, 내란 특검에서. 그래서 직위원 판사는 한 명은 봐봐요. 죄를 봐줬어. 한 명은 죄를 더 줬어. 그러면 직위원 판사는 아예 죄를 안 주면 돼 이제. 그래서 내란 혐의는 직위원 판사는 무죄를 줄 수 있다. 왜? 한 명은 형량을 줬는데 깎아줬고 한 건은 형량을 줬는데 더 많이 줬고 그러면 직위원 판사는 죄를 이제 안 줘야지.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이진관 사실 2차 붙고도 군법무관 안 가고 군대 가서 병장 제대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 한덕수 24일 당연하다. 정도는 방장님은 생각은 극우신데도 말이 통할 것 같으시면 저는 극우는 아니고요. 합리적 보수입니다. 합리적 보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전한길 강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차도 한잔하고 뭐 그런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얼굴도 못 봤고요. 박근혜 대통령 얼굴 한번 못 봤고, 못 봤다는 얘기는 실물로 뭐 가까이에서 뭐 봤다거나 먼발치에서 본 것도 없고, 문재인도 먼발치에서 본 거 한 번 없고, 이재명도 뭐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합리적 보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뭐 극우 타령하고 뭐 극좌 타령하고 그거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근데 이것만은 확실하잖아요. 북한의 노동신문을 보라고 할 정도면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한테 자, 우리가 노동신문 보겠다. 그리고 주체사상 끌어들이겠다. 그리고 북한 좋아하겠다. 그리고 우리 남한 쪽으로 흡수통일 안 하겠다. 그리고 전쟁 노림이 안 하겠다. 총싸움 안 하겠다. 라고 했으면 북한에다도 야, 당신들 우리 한겨레 신문이냐라도 좀 봐라. 우리 한겨레 신문 아주 공평하다. 조선일보 보라고 안 할 테니 한겨레 신문이나 보고 대한민국 영화도 좀 보여주게 해라. 아니 그런 윈윈 게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노동신문 보라 그러고 북한한테는 자극받지 말라 그러고 북한한테 무인기 보내면 우리나라 무인기 보내는 사람 엄하게 다스리고 아니 북한에서 오물풍선 온 거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얘기 안 하는 사람을 그걸
진짜 우리가 좋아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 우리 정도령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라 이거. 우리가 북한의 노동신문을 봐야 하는 이유와 왜 봐야 되는 그 목적이 뭔지, 그리고 북한한테는 무엇을 요구한 게 있는지 하나도 요구한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북한을 노동신문을 봐야 되고, 왜 북한한테 그렇게 저자세로 가야 되고, 무인기 하나 보냈는데 왜 우리나라 국민을 무인기 보냈다고 해서 북한 앞에서 죄를 줍니까? 뭐 중간 심판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나요? 아, 우리나라 드라마도 좀 보게 하고 서로 그래야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지. 북한한테 온갖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 딸랑딸랑 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왜 우리나라가 그래야 되냐 이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뜬금없이 노동신문을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죠? 에? 안 그렇습니까? 야, 이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뉴스도 좀 보고 서로 조금씩 뭘 하든가 해야지. 왜 우리만 뭐 전쟁? 아니 전쟁 하려면 해야죠. 이재명 대통령 그러다. 아 그러면 한번 붙어볼까요? 우리 한번 붙어볼까요? 북한하고? 아 붙을 거면 붙어봐야지. 에? 붙을 거면 붙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 총으로 싸울 일 있으면 싸워야지. 그거 아닌가요? 예. 북한이 상대가 되나요? 우리 GDP가 북한 50배인데 게임이 안 되죠. 근데 깽판은 칠 수 있는 게 북한. 달래서 사고 안 치게 관리해. 아, 저는 여기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달래다가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쳐들어오면 우리 정도령님 같은 분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GDP가 북한의 50배나 되는데 50배가 되는데 너네들이 휴전선을 싹 넘어와서 서울을 딱 들어오는 순간 어머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아? 항복할게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포로가 되겠습니다. 그럴 것 같죠? 정도령님. 천만에 만만에 콩떡. 전쟁 나면 우리 서울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데 왜 우리한테 항복하겠습니까? 전리품으로 한국 대한민국을 싹 잡아 죽여버리면 이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갖고 갈 수 있는데 저 좌파 북한 옹호 세력 몇 명만 데려다 놓고 전리품으로 얻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50배가 GDP가 높다고 북한한테 우위에 있다고요? 전쟁에는요 경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그 조그만데 그 쳐들어갔는데도 못 잡았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전에 그 베트콩을 못 이겼습니다. 왜 못 이겼어요? 전쟁은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게 전쟁이지. 제목만 전쟁하니까 우리는 전쟁을 그냥 글로 전쟁, 뭐 UFC 하는 겁니까? 뭐 몇 대 때리고 오케이 이겼어 졌어 합니까? 총으로 쏴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립묘지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군하고 싸워서 전사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북괴군하고 싸우고 총으로 쏘다 10명 죽였는데 내가 11명째 죽이다가 내가 총에 맞아 죽었다. 여러분 후대에 있는 국민들 절대 저 북한군하고 화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복수해서 지금은 비록 휴전이지만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막강한 군사력으로 초전박살내서 북한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라고 해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경제가 좋으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내려오면 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아? 우리가 이제 포기해야 되겠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전쟁하고 경제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예? 그래서 전쟁이 지금 나게 되면 우리가 져요. 지금 여기 예? 뭐 정도령님은 전쟁 나면 그럼 우리가 당연히 북한이 이기는 걸로 합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부자들이 뭐 합니까? 다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처럼 베네수엘라처럼 러시아처럼 우크라이나처럼 땅이라도 넓어?
그냥 다 죽게 돼 있어. 다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경부고속도로 주변에만 집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얼른 저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주변에는 그렇게 땅값이 비싼 거고, 저 일산에 가면은 파주에서 자유로 타고 넘어오니까 집값이 안 올라갔어. 일산은 킨텍스 있는데 집값이 안 올라갔어. 우리 일품정님 정신 차릴게요. 전쟁을 안 나게 하는 게, 그러면 전쟁 안 나려면 우리나라 군대 싹 없애면 전쟁이 안 나. 우리 지금 전쟁 안 나려면 우리나라 군대를 없애버리면 싸울 수가 없잖아. 그러면 군대 다 없애버려 그냥. 그럼 전쟁 안 나는 거 아니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 전쟁을 안 하려고 군대에다가 3단봉을 줍니까? 그러면 전부 항복하라는 얘기입니까? 전쟁을 안 내려면 국방력이 강화돼 있어야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네 진짜. 아우 이쁜 사랑님 멸공입니다. 그러니까 477발님은 상단봉이 뭔지도 몰라. 아 정말. 4778님 핵잠수함 만들겠다는 거 그거 다 전략. 아니 30년 후에 만들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핵잠수함 서명하는 겁니다. 우리 핵잠수함 만듭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 핵잠수함 만들어줍니다. 공사 기간은 지금부터 30년 후. 지금 그런 말장난 하는 겁니까? 당장이 필요한 거지. 지금 당장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는 져요. 전쟁을 하자고 하면 어쩌냐가 아니라, 그게 어쩌라고 전쟁 한번 하자는 얘기야 뭐야.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 않으려면 힘이 세야지.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못 봤어요? 등치가 있고 가우 있고 문신 딱 새기고 서 있어 봐. 그러면 나한테 안 덤벼들어. 나한테. 왜? 문신 여기에 뭐 칼침 맞고 담배불 빡 했고 딱 서 있어 봐. 누가 나한테 덤비겠어. 근데 내가 나 약해. 난 전쟁 싫고 싸우는 거 싫어. 나 좀 잘 봐줘. 깃방맹이 한 대 맞습니다. 그거 다 알지 않나?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나? 강자가 되려면 그 동물도 봐봐요. 동물도 싸우기 전에 힘부터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힘을 자랑해야 상대방이 겁먹고 도망가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건데, 우리는 힘을 나 약해. 전쟁 안 해도 돼. 지금 그러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뭐 북한 핵이 있으니까 뭐 핵 갖고 와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훨씬 국방력이 세죠? 아닙니다. 저는 수도방위 사령부 군대 있을 때 북한에 지금도 AN2기가 있어요. AN2기.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AN2기가 200여 대가 저 서해안 백령도로에서 200여 대가 한 개당 5명씩 저고도로 쫙 한강으로 들어오면, 첫째 국회의사당 방송국 싹 점령하고 방송국에 마이크 딱 잡으면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이고 우리 적화 통일됐네. 그러면 주식 5,000포인트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 잔뜩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뭐 할 겁니까? 뭐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우리는 리스크가 있지 않냐?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전쟁 대비해서 리스크가 있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보다 대만 주식을 산다. 그래서 우리는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발벗고 나서서 리스크를 해지하자. 그래서 주가를 올리자. 저평가돼 있다. 아니 그건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지. 그 사람 생각이고 그 사람 전략이고. 근데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난 처음 봤어요. 처음 들었어 어제. 아니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난 그거 뉴스 보고 처음 알았는데, 와, 나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유, 이승재님 오셨네. 감사합니다. 군인 출신. 그렇죠. 이정열님, 내가 소설을 쓰고 있지 뭐. 내 맘인데, 내가 방장인데 내가 내 맘대로 안 하면 여러분들은 남의 것 훔쳐보면서 험담하고 헐뜯는 게 취미인 사람도 있잖아요. 남의 빤스 입은 거나 쳐다보고 있는 사람.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비록 소설적일 수도 있고 가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거기다 대고 반말로 놀고 있네, 뭐 소설 쓰네,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품이 성품이 보인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 내가 당신과 생각이 틀리다고 나쁘게 비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온라인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에? 그죠? 아유, 하여튼 반말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실 때는 반드시 존칭을 쓰고 하세요. 여러분들 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잘 몰라요. 아유, 우리 이쁜 사랑님 반갑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제 얼굴 보고 야, 넌 뭐 헛소리 하고 있냐? 이재명 대통령이 예수님 같은 대통령이야. 얼마나 좋은 사람이. 그러면 왜 좋은지 조목조목 얘기를 해서 이렇습니다. 난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 말은 하나 할 줄 모르면서 야, 우리 아버지 왜 깨? 왜 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네. 아,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계시고 해서 제가 오늘 또 딱 50분만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50분 후에는 제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가라르면 가고 더 있으라면 더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렇죠. 서로 존중하고 제가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합리적 보수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분은 나는 진보적 성향이 있다. 우리나라가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복지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극좌향 해가지고 뭐 북한, 중국 거기에 뭐 동조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정치 OBS가 끊어졌네. OBS가 끊어졌. OBS가 끊어졌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제주뱅이님, 북한을 주적이라고 보시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전쟁 나면 이기는 쪽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말의 앞뒤가 안 맞네요. 여러분, 합리적 보수는 북한을 당연히 이기지만 사실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군사 위에 있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서로 공유하고 공감해야지 국방력은 약화시키는 뉴스만 나오고 총 대신 3단봉 들고 있어라고 한미 훈련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언론에 보내주면서 그게 국방력 약화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말 강한 국방력이 있는 상태에서 야, 와, 협상하자. 우리 너네 노동신문 볼 테니 우리 통일 우리 걸로 안 하겠다. 너네 너네대로 살아라. 우린 우리대로 살겠다. 대신 너네 한겨레 신문이라도 봐. 우리 한겨레 신문 정도 하면 너네 신문하고 비슷하지 않아?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응?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앞선다고 합니다. 아니, 앞선다고 하는 게 전쟁하고는 경제하고는 전혀 틀려요. 여러분들 경제가 좋은데 아직도 멍청한 사람들이 있는 게 이거예요. 전쟁이 나면 첫 번째 전기를 끊습니다. 전기를 끊으면 뭐가 안 돼요? 아파트, 우리나라 초고층 아파트 뭐 50층, 60층 아파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생활을 못 합니다.
전기 끊기고 수도만 끊기면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어요. 경제는 돈으로 하는 건데 국방은 목숨으로 하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면 전쟁이 나면 북한 놈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철탑, 발전소, 방송국부터 다 까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 전기 안 들어오면 어떻게 살 거예요? 50층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얘기예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난방도 안 되는 데서. 그게 전쟁 전략인데 우리나라는 뭐 50층에 살면 뭐 난 50층이니까 여기까지 안 올라오겠지. 개코나.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그 얄팍한 수를 가진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것 같아. 돈만 많으면 뭐예요? 우리가 지면 끝나는 건데. 통신도 마찬가지잖아요. 통신도 안 되는 거예요. 전화만 끊어져도 우리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암흑이라는 얘기를 하고 암흑가라는 얘기를 하고 오로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총 들고 누가 나야 엎으면 그냥 바로 총을 쏴서 적을 죽여야만 되는 정말 눈이 뒤집힐 만큼 그런 세상이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에? 달래면서 가야죠. 강성으로 나가면 도발하는 것밖에 안 되죠. 아유, 북한에서 우리 발목질에 우리나라 저기 남측의 그 휴전선에 출입구에다가 북한 놈들이 발목질에 깔아놓고 우리나라 순찰하고 온 사람들 군인들 발목질에 밟혀서 순직하고 발목 부상당하는 거 못 봤습니까? 그렇게 야비하게 북한군들이 했고 강릉에 무장공비가 26명이나 왔던 거 모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북한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전쟁을 위해서 전쟁 때문에 하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북한은 통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통일부 장관이 있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많은 분 오셨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도 구경만 하시지 말고 그래 맞아 저 사람 매일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기원하는데 그래도 내가 흔적이라도 한번 남겨야지 라고 하시면 저에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기 끊이면 나라가 먹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른다니까. 우리는 전기는 항상 들어오고 물은 항상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요. 전쟁 나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암흑천지입니다. 그런데 뭐가 북한 동포고 그렇습니까? 네, 전쟁 나면 뭐 북한한테 손들고 아우 내가 우리나라는 다 남로당 패거리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야.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9일 날 직위원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이미 두 판사가 내란 관련해서 판결을 했잖아요. 한 명은 죄를 깎아줬고 한 명은 죄를 더 줬어 판사가. 근데 그 더 준 사람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생긴 것부터가. 그래서 요번에 직위원 판사는 뭐 나는 무죄 줄게. 뭐 한 명은 죄를 깎아주고 한 명은 죄를 더 주고 한 명은 무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마다 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 과정이 서로 다 틀려요. 내용이 다 틀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직위원 판사에 올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국회에 노조원들이 들어갔다 뭐 직위형 안기령이가 뭐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다. 그게 다 내란 혐의 재판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직위원 판사가 맨 마지막에 한 얘기는 제주병희님 잘 들어보세요. 직위원 판사가 검찰도 수고했습니다. 변호인도 수고했습니다. 다 수고해서 이렇게 무사히 변론 종결 다 했고 구형까지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 이건 통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나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데 마지막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증거에 의해서 판결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증거에 의해서 판결하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체포해와 라고 이 사람 저 사람 했냐 안 했냐 하지만 체포한 사람이 있었냐?
증거 있었냐? 체포한 사람이 있었냐? 있었습니까? 체포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끌어낸 근거 있습니까? 증거. 끌어낸 증거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체포한 사람 못 봤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묶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막고 붙들고 있었던 사람 못 봤습니다. 선관위에 서버 끌어내라고 얘기 다 나왔지만 끌어낸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내란입니까? 행위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단지 국회에 군인이 질서 유지를 하러 갔는지 국회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도 피해를 당하거나 체포당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기현 판사가 맨 마지막 저는 증거에 의해서 판결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 한 건도 없습니다. 진짜잖아요. 여러분 진짜 증거 있습니까? 내란이라는 말 방송에서 얘기했고 술 먹은 거 술주정뱅인 거 다 증거가 있습니까?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있냐 이거지. 없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 바로 살아가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나. 맞아요. 불공정한 개판사들 오랫도록 기억합시다. 그래서 저는 지기현 판사의 맨 마지막 한마디에 저는 신랄 같은 희망을 거는 겁니다. 왜? 증거주의잖아요. 증거주의. 추정주의가 아니고 언론이나 방송에서 안기령이가 총 잡은 거 군인이 안기령을 뭐라는 게 아니라 안기령이가 총을 잡은 거잖아요. 그걸 잘 보셔야 되잖아요. 안기령이가 총을 잡은 거지 군인이 안기령을 겨눈 게 아닌데 우리는 안기령을 군인이 총을 겨눠서 안기령이가 총을 방어했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 유리창은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없는 곳에 유리를 깼잖아요. 근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것도 문제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것은 군인들이 실제로 증언했잖아요. 사람이 없는 곳에. 왜? 사람이 많은 데서 유리창을 깨면 군중 심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그 얘기 했잖아요. 아차 이거 너무 가격해지면 불상사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일단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빼내라. 그 얘기는 맞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몰래 국회에 담 넘어 들어간 사람은 또 누굽니까? 여러분 그 찰나에 담 넘어 들어간 사람이 2명이 알려졌잖아요. 2명. 네? 2명이 알려졌잖아요. 누가 담 넘어 들어갔습니까? 야 진짜 떳떳하게 정문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 2명이 담 넘어 들어갔어. 그걸 정당화하고 있는 세상. 그 몰래 들어간 사람이 누가 됐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그 몰래 국회에 넘어 들어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 몰래 유튜브 들고 국회 담 넘어 몰래 들어간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치사하지 않습니까? 여기 50대, 60대가 정치, 뉴스, 사회 이야기하는 방입니다. 선인장님 이 정도면 됐나요? 선인장님 67년생인가 보다. 저도 67년생입니다. 저도. 예. 이준석 못 들어가게 막은 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 이준석이가 못 들어갔나요? 이준석이 못 들어갔는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제주뱅이님 이준석이가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냐고요. 혹시 이 얘기 아니야? 왜 못 들어가게? 왜 나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게? 그래서 못 들어갔냐 이거야. 나 왜 못 들어가게? 나 왜 못 들어가게? 그거요. 내가 국회 바닥에 펄펄 넘어져갖고 너 왜 나 넘어뜨렸어? 군인들 너네 왜 나 넘어뜨렸어? 넘어뜨렸는지 본인이 넘어졌는지 이준석이가 혼자 떠들었는지 그게 증거 얘기에 나오는 거예요. 증거가 있냐 이거야. 너 체포됐냐? 너 못 들어갔냐야. 근데 못 들어가게 했어요? 아니잖아. 예?
아니 제주병이 막았다잖아? 막았잖아? 막았잖아요? 뭘 막았지? 뭘 막았어요? 그 안에 많은 군인과 민간인 그냥 노조원들이 팍 들어가니까 통제하는 거야, 통제. 예? 거기서 총 한 방 쏴야지. 진짜 계엄이면 내란을 한다면 거기서 공포탄 한 방 쏘면 다 도망갈 겁니다. 진짜. 그게 내란이지. 사실 계엄은 보여주기시기 위한 계엄 그런 식으로 200여 명만 가서 국회에 가서 좀 겁박 정도 하면 충분히 되지 않나.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이건 너무한 것 같아서 우리 하트 많이 날려주시니까 좋네요. 저도 이제 라이브 하면 좀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어떤 유튜브를 봐요? 어떤 유튜브를 보라는 얘기지? 헌법 사법 무시하나요?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들어갈 수 있는데 액션 취한 거래요. 저는 이제 뭐 액션 취하고 아니고를 다 떠나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군인이 갔는데 가면 뭐 양쪽에 도열해가지고 뭐 어서 들어오세요. 참 진짜 잘못한 게 하나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면서 잘못한 것 딱 하나. 계엄령 선포하고 나서 국회에 그 4천여 명이 들어와서 뭐 막된 말로 깽판 치는 그 4천여 명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 그게 참 화근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진관 판사는 그 선량한 국민이 방어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그게 국민이 아니었거든. 그걸 어떤 소속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딱 집결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요즘 뭐 데모하고 시위하고 뭐 노조 활동하면 야 몇 날 몇 시에 어디에 지금 당장 와 문자 팍팍 오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그런 게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 뭐 국회를 다 몰려 들어온 거죠. 야 지금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했댄다. 근데 소총은 총알은 안 갖고 왔대. 다 와도 돼. 아무도 안 죽여. 그러지 않았을까? 시영님 시영님, 그럼 헌법재판소 판사와 사법부 판사들은 뭔가? 예를 들면 이거요. 내가 판사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마음에 안 들게 주는 거예요. 마음에 좋아. 그럼 마음에 좋게 주는 거예요. 아니, 법과 원칙이 어딨어? 법과 원칙이 어딨어? 그건 기준이고 잣대지. 응? 안 그래요? 맞아요. 그쵸.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외노자님이 뭐라고 썼는지 또 지웠어. 남자 가천에서 장사하는 것이다. 가천에서 장사하는 게 힘드냐? 외노자님, 가천에서 장사하는 게 힘드냐? 이게 뭔 말이죠? 가천에서 장사하는 게 힘들다는 게 뭔 말이에요? 네? 외노자님, 가평. 잘 아는 사람이네, 나를. 네? 노조는 국민이 아니냐? 맞죠? 국민이에요. 내가 노조가 국민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특정 단체에 있는 아주 결속력이 강한 한 가지 생각으로 뭉쳐있는 어떤 조직,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대한민국의 순수한 합리적 보수인 사람이에요. 저는. 네. 외노자는 저를 잘 아는 사람 같아요. 네? 외노자가 저를 아는 사람 같은데 가평을 잘 알고 그러는 거 보니까 잘 아는데 뭐 그렇습니다. 헌법을 완전 부정하시네요. 헌법을 왜 부정합니까? 헌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헌법을 부정해요?
우리 제주뱅해님이 보기에 헌법이 부정하다는 게 답입니까? 이 세상에 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평가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에? 내가 실제로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요즘 그 종편에서 당구, 쿠션 당구 많이 나옵니다. 쿠션 당구. 어느 그 여자 프로 이미래 프로라고 있어요. 이미래 프로. 이미래 프로가 쿠션을 쳤는데 투가락 쿠션을 쳤어요. 투가락 쿠션을 쳤는데 이게 투쿠션인지 쓰리쿠션인지 근데 투쿠션이라고 심판이 딱 끝냈어요. 근데 자기 자리로 가면서 쓰리쿠션 아니냐라고 검증을 요청했어요. 근데 판독을 한참 하더라고요. 판독을 한참 했는데 한 3분 정도 했어요. 판독을. 근데 심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 두 가닥. 손 두 가닥. 근데 손 요렇게 두 개를 했는데 그 두 개 한 표시를 아나운서하고 해설자가 평이 갈렸어. 아나운서는 어우 2점을 줬네요. 왜? 가락치면 2점이잖아요. 근데 해설자는 뭐라고 했어요? 아, 투쿠션이군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 표시 안에 투쿠션이군요. 그러면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한 명은 아, 2점을 준 거네요. 왜? 쿠션을 쳤으면 2점이니까. 그게 보는 사람마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는 헌법, 당신은 왜 헌법대로 안 하냐? 그건 내 기준이요. 제주뱅해님처럼 내 기준을 저한테 맞추지 마세요. 맞잖아요. 당신은 나를 언제 봤다고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저는 제 얼굴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 이렇습니다 아닌데 뭐가 답이 어디 있습니까? 네? 국회에 담 넘어서 들어간 사람이 떳떳해서 담 넘어 들어간 사람은 왜 욕 안 합니까? 진짜 담 넘어가는 건 불법이잖아요. 왜 담을 넘어갑니까? 그건 몰래 가는 거죠. 여러분 담을 넘어서 가는 것은 나쁜 거로 인식하진 않나요? 뭐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담을 넘어서 간 자체는 나쁜 거잖아요. 근데 담을 넘어간 사람 중에 하나가 해가지고 숙주가 돼가지고 법 내란이 위험하니까 법으로 정한 거죠. 뭐가 내란이 뭐 정해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 아우 힘들더라. 방전됐어요. 방전됐어. 방전. 아우 방전됐습니다. 방전됐어요. 방전됐어. 내일 토요일인데 방전됐을 거라. 내일도 일해요 저는. 이진관 판사가 내란 혐의 종사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내란이 아닙니다. 그거는. 왜? 이진관 판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이하상 변호사 감치하는 동영상 한번 보세요. 참 치졸한 거 아닙니까? 누군지는 알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뭐 변호사인지 아닌지 뭐 몰랐나 뭐 몰라도 누구십니까? 예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면 뭐 지하고 똑같이 뭐 사법고시도 다 본 사람들일 텐데 뭐 하러 왔습니까? 말하면 감치합니다. 그러면서 그 표정 보면 참, 예,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하상 변호사는 왜 감치 결정이 감찰하는데 왜 아직도 구속이 안 됐나 몰라. 그래서 지금 합리적 보수 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극우 윤석열 대통령과 안면 뭐 서로 얼굴 보고 뭐 국민의힘의 당원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을 옛날부터 지지하고 막 그랬던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경우는 아니고 합리적 보수예요. 그냥 합리적 보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그냥 뭐 계엄령을 선포해서 파면됐으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파면됐으면 권력 다 떨어졌는데 근데 굳이 감옥소에 넣어서 사형까지 뭐 청구하고 구형하고 죽여야 마땅하냐 이거지.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 우선권이라고 했는데 지부터 선출직이야 뭐야. 윤석열 대통령은 선출직이 아니었나? 네? 그 몰아내고 그 자리 가서 진짜 꼴도 보기 싫은데 국회에 몰래 담 넘어가고 혼자 뭐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간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고. 네, 저는 합리적 보수입니다. 저는 합리적 보수. 저는 합리적 보수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37. 워리. 맞아요. 아유, 3782님도 뭐 주식 아까 어떤 분은 삼성전자 4만 원에 사서 10억 원어치 4만 원에 사가지고 150, 15만 원 됐으니까 뭐 10억 원어치 사서 30억 됐겠지 뭐 50억 됐으면 그분은 뭐 이재명 대통령을 안 좋아해야 안 좋아할 수 없죠. 예. 삼성전자 10억 원어치 4만 원에 샀으면 그죠? 아, 정년퇴직은 축복입니다. 정년퇴직은 축복이고 정년퇴직은 사랑입니다. 사랑. 정년퇴직은 뭐 먹고 살아요? 저는. 네? 저는 뭐 먹고 살아요? 국민연금 250조 이상 번다고 그래놓고 네? 걱정하지 말라놓고 왜 국민연금 60세 다시 환원시켜서 준다는 말은 안 합니까? 그 돈으로 환율 방어하고 주가 올리는 건 좋은데 저는 주식을 하지 않거든요. 저는 주식을 하지 않는데 네? 진짜 열받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이크도 당근에서 샀어요. 당근에서. 이 마이크가 당근에서 5,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게 자꾸 빠지네. 이게 자꾸 빠져. 당근에서 5,000원 주고 샀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 판다 그래서 이게 PC방에서 쓰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샀어요. 5,000원 주고 당근에서. 집에서는 못 사게 하니까 당근에서 5,000원 뭐 이렇게 삽니다. 5,000원. 저는 당근을 많이 애용을 해요. 뭐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내란수계라 하기 전에 내란 뜻이나 알고 말하세요. 아이, 맞습니다. 자, 아유, 하늘정원님 오셨네. 하늘정원님. 하늘정원님이 오셨네? 이야, 하늘정원님이 오셨네.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우리 하늘정원님. 야, 그러면 아, 제가 오늘 집에 안 갔어요. 아직 오늘 내일 일해요. 내일 일해. 내일 일해서 우리 하늘정원님 오셨으니까 연장 방송을 하겠습니다. 연장 방송 연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참참님 좀 더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아직
그 일산에 있어요. 일산에 있고요. 내일 출근해요. 내일 토요일인데 내일도 일해야 돼. 아유, 토요일